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좀 또 아픈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여기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저점인데 하고 했던 이 아슬아슬했던 2600선을 오늘 여지없이 깨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미 증시도 막 4% 넘게 나스닥 시장이 빠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무섭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일단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된 개파락을 맞으면서 현실이 된 것을 체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대다수 종목이 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텄다.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기대는 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내가 이렇게 쭉 겪어오면서 이미 계좌는 망가졌고 주식들이 마이너스가 심한 것들이 되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지금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게 뭔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손절해야 잘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팁도 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손절을 잘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결국은 이런 하락장에서 주식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손절을 넘어서서 저희가 더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좀 비중이 낮아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한 10만 원어치 사둔 게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비중이 높아요.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 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덜 산 거랑 많이 산 거랑 그런 걸로 이제 비중을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먼저 손절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덜 보유하고 있는 걸 먼저 손절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심한 걸 먼저 할까? 마이너스 좀 덜한 걸 먼저 할까?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한편으로는 또 대형주랑 소형주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거든요. 요런 손절하는 우선순위? 이런 쪽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비중을 낮은 것과 높은 것 약간 밸런스 게임 같네요. 제가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비중 높은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할 때 비중을 높은 걸 먼저 하겠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어찌됐든 계좌에는 더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손절이라는 거는 내 계좌에 암적인 뭔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암 제거 수술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크리티컬한 좀 위험한 종목을 먼저 제거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중이 큰 거를 먼저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는 되게 많아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종목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종목에는 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아마 이건 하실 것 같은데, 2번 종목을 손절을 했어요. 이거를 손절하고 이 현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이 어디로 가냐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100만 원이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1,100만 원이 물립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2번을 손절한다고 해서 이 계좌 전체로 보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나아진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썩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1,000만 원을 손절하게 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돼서 그거를 손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 이건 손절 안 해도 되는 주식, 이 구분점 자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손절을 해봐라, 일단 이 고민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부터 손절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면, 그러면 이제 손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손절을 하기로 정해둔 상황이라면 얘부터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민가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얘부터 손절해 라고 하면 금액도 크니까 이제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도 이거부터 손절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그거는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
이거를 지금 자신의 계좌 상황 아니면은 내 종목이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하는 거는 실력적인 영역일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투자자의 실력 부분인 것 같아서 어려운 영역이죠.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손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기로는 항상 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어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게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 이거 손절해 마라라고 했을 때 둘 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손절할 수 있는 얘를 먼저 많이 손절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라면은 또 그게 틀린 선택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차피 손절해 마라라는 그런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부담 덜한 거를 하는 게 또 맞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완전 또 좋은 선택은 아닌 게 왜냐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 어려운 시장에서 실력을 길러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로 이제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손절 얘기하면서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었던 밸런스 게임은 마이너스 심한 것과 마이너스 50% 그리고 마이너스 적은 거 마이너스 2% 여기에 대해서 손절을 한다면 이거 역시도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고 그냥 밸런스 게임으로 둘 중에 무조건 해야 된다 양자택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20% 정도로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냥 둘 다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마이너스 50을 선택할 것 같고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20이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손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절하면 모든 거로부터 해방 끝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투자는 이어지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내가 손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절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두 개를 만약에 양자택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은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마이너스 2%에 비하면 훨씬 죽어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초보자가 맞은 마이너스 50%라고 하게 되면 거의 죽어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거를 도려낸다 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선택한 거고요.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20은 비슷해요. 초보자 기준에서 마이너스 50도 만들고 마이너스 20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둘 다 어느 정도 방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둘 다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 둘 중에 기회 가능성은 이쪽에 더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를 손절할 것 같아요. 왜 마이너스 50%에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손실이 저렇게 큰데? 마이너스 20에서 나온 현금이 여기서 돈이 나와서 마이너스 50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그냥 여기서 파동까지로 생각하게 되면은 얘는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차라리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흔한 말로 물타기만 잘해줘도 파동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돈이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 단순 수치로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건데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보다 실제로는 더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50%면은 한 주 살 걸 두 주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대 뭐 물론 여기서도 마이너스 20 먹고 나오면은 100% 현금이 안 나오니까 그 줄어든 현금 감안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50%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다른 파동 요 상황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0%대까지도 분명히 노릴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10%대에서 이 해당 금액만큼 만약에 그때 다시 추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낀 거잖아요. 이게 좀 숫자의 마법 같은 건데 이거는 매매랑 평단의 변화,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결론은 이게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뭔가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손절하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이브가 되느냐 더 안 좋아지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결국은 실력의 문제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니님이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로 들렸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여기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이제 뭔가 이제 손절을 한 다음에 여기로 이 돈이 이동을 해서 똑같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굳이 손절을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플러스를 내고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 옵션은 똑같이 살아있죠.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2%를 지금 당장 손절해서 괜히 뭐 이제 기대 수익이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애인데 그렇게 해서 급한 불을 끌려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또 뭔가 좀 자신이 그려왔던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마무리한 다음에 플러스 만들어내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또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선 또 하나가 있는 게 정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진다는 게 여기서 플러스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은 살아있는 돈이에요. 계속 플러스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수익을 낼 줄 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플러스 내는 거를 멈추고 열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건 또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손절을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손절하는 방법 잘 알려주세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그 밸런스 게임 하듯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시나리오를 밸런스 게임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안 되죠. 이제 계속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렇게 알려주면은 또 막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그럼 나 이거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는 잘 보고서 이제 끝까지 보고서 좀 생각의 전환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손절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손절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서 어떡할 건데 이거를 빼놓고 손절을 단순히 뭘 손절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딱 방정식처럼 정리될 수가 없어요. 밸런스 게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걸 여기서 꼭 이거를 손절을 해야만 한다? 뭐 그런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꼭 두 개를 손절을 해야만 해? 그거 누가 정한 거냐는 거죠. 본인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쵸.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뭘 하든 간에. 다른 더 좋은 거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서 저는 하나를 이렇게 선택은 한 건 맞지만 저한테 완전히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저한테 어떡할 건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대형주 물린 게 있고 소형주 물린 게 있는데 뭐 어느 것부터 해야 될까? 실적도 좋고 유명하고 뭔가 좀 장래도 좋아 보이는 그런 주식이겠죠. 그리고 소형주라는 거는 뭔가 좀 테마가 막 끼어 있고 뭔가 좀 막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 건데 어쨌든 물렸고 그렇게 되니 얘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겠죠. 이럴 때 이제 뭘 손절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클럽에 처음 오시거나 뭐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계좌 관리 또는 계좌에 대한 코칭, 수술 이런 것들을 종종 해드리거든요. 실제로 클럽에 오게 되면 초반에 밖에서 개인 매매하면서 되게 망가진 계좌를 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클럽 내에서 제가 코칭해드리듯이 하면서 계좌를 좀 수술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해드려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실제로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같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저는 대형주를 더 많이 이렇게 좀 손절하듯이 쳐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대형주를 먼저 손절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소형주를 살리고 대형주라서 손절했다. 소형주는 파동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 반대로 말하면 소형주는 잡주고 대형주는 망할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소형주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대형주가 비중도 커요. 그리고 평단도 높습니다. 비중은 큰데 평단이 높아요. 즉 마이너스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대형주에서 되게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를 먼저 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뭐 그 대형주가 얼마나 좋은 주식이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파동이 굉장히 좀 원만하게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큰 파동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좀 빨리 처리하고 싶다, 나는 빨리 개선되고 싶다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대형주를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빨리 관리하고 싶고 빨리 탈출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 대형주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가 쉬운 게 아닌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가능성이라는 게 대형주는 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을지 몰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가능성, 이게 되게 좀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매매해 놓은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가능성이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대형주 매매를 보게 되면 소형주는 차라리 나은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그냥 겪었던 생각입니다. 저한테 이거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양자택일을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대형주, 소형주로 고르세요. 이렇게는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요소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얘기 같아요, 이거는. 네.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때에 나 어떤 종목 손절해야 되지? 현금도 없는데 돈을 마련해야 돼. 이 종목 쳐낼까 저 종목 쳐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주식을 통으로 산다? 그 다음에 통으로 판다. 이 되게 1차원적인 주식에 머물러 있다는 그냥 증거거든요, 그게. 내가 A를 손절할까 B를 손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통으로 걷어내야 될 이유가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현금 없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1번 주식 매도해 2번 주식 매도해. 되게 선택지가 없어요, 본인에게. 주식시장이 그런 걸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5천만 원이 5번 종목을 제거할 거면은 다 제거하는 게 나아. 여기서 1,000만 원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세트처럼 무조건 한 몸으로 한 통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손절 매수에서도 다 적용되죠. 통매수 1,000만 원 다 매수 또는 통매도 1,000만 원 다 매도. 그나마 이렇게 1,000씩 5개라도 나눴으면은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뭐라도 좀 하려고 했었던, 최소한 저희 채널 유튜브는 열심히 봐서 슬락 개념은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에서는 이것도 아니죠. 어떤 데서는 3,000, 200, 1,700 그리고 저 100만 원 현금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계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3,000만 원 손절할까요? 1,700만 원 손절할까요? 200만 원 손절할까요? 여기서 밖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길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뭐 나눠놨든 개인 이렇게 그냥 다른 식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던 이 1,700을 1,700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수도 매도도. 근데 사실 이거는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분 손절이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꼭 1,000만 원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00만 원 매도하고 여기서도 한 300만 원 매도하고 여기서는 100만 원 매도하고 여기서는 250만 원 매도하고 이렇게 돼도 이 돈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벌써 850만 원인데 여기서도 한 150 매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1,0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현금 확보는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비중을 컨트롤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 왜 누가 1,000만 원을 그냥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숫자처럼 통으로만 사용하는가? 이걸 누가 정했는가? 저는 이거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긴 해요. 공감이 안 갑니다, 일단 비중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부분 매도라고 해도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이게 200만 원을 통으로 이렇게 부분 매도한다. 이것도 통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쵸. 이걸 어떻게 매도하냐를 놓고 봤을 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00원씩 200번 매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200일에 걸쳐서 1년 동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네.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 5종목 중에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지선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매수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는 게 사실은 손절 뭐부터 하죠? 어떻게 하면 잘하죠? 라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교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쵸. 실제로 이거 나온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단순 예시로 말했지만 오지선다에서 5개 중에 하나 뭐 손절할까요? 해서 1,000만 원 만드는 사람. 그럼 5개 중에서 뭐 손절할까요? 이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건데 다른 누군가는 흔히 말해서 수익 잘 내는 사람들은 이 안에 5개의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500개, 5,000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했었던 대로 여기서 조금씩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도 동일한 1,000만 원 결과를 만들었죠. 이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각각의 종목에 뭐는 손절해야 되고 뭐는 손절하면 안 돼. 이 구분 자체도 흑백 논리잖아요. 이거는 괜찮은 거, 이건 안 괜찮은 거.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안 좋은 정도에서 그 안 좋은 정도만큼만 빼내주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 가는 게 진짜로 중요하고, 그 행위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냐는 정말로 빈 백지에다가 새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다양하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기본적인 뭐 기본기, 틀 이런 게 갖춰진 상황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함을 찾아가야 되고 익혀가야 되는 건데, 스스로 너무 오지선다 안에서 이거를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진짜 착각이니까 그 생각은 좀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게 1,000만 원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누가 정한 거냐는 거죠.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목표가 그냥 1,000만 원 마련하기로 돼버렸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이 1,0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그렇게 마련된 현금을 또 어떻게 중간에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 비중을 관리하고 이 현금을 관리한다라는 거에 궁극적인 목표는 계좌를 관리해서 이 종목들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1,000만 원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서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현금을 잘 또 사용을 하고 비중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하락장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하락장에는 모두가 다 쫄쫄 굶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더 잘 낸다 막 이런 얘기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현금으로 또 어떻게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목표가 이제 손절, 어떻게 하면 현금 마련하지? 막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얘기 되지만, 진짜로는 그 이상인 거잖아요, 이게. 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좋은 얘기라고 공감이 가는 게,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인데 되게 생각보다 자주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현금이란 거는 현금 1,000만 원 만들어야지, 아니면 현금 2,000만 원 만들어야지, 현금 얼마 만들어야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린 계좌, 물린 주식에서 현금 얼마 만들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금은 그냥 매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다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남을 때도 조금 더 부족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거 역시도 현금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현금을 쓰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현금이 빠져나오겠죠. 이거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파도 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알아서 맞춰지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 현금 마련이 주식 투자의 목표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저도 참 많이 봐서,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꼭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주식을 컨텐츠로,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라던가 글이라던가 책 뭐 이런 것들로 배우게 되면은 이 틀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손절, 뭐 이런 특정 키워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밸런스 게임 같은 그런 그 주제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주식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단추 하나고 하나의 나사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 나사와 다른 나사들, 다른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계속 그 매매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자면은 그 손절이란 틀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큰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서 주식을 배우고 익힌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런 거 있죠. 5천만 원에서 한 30% 정도는 최소한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현금 만드세요. 그만큼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질 때는 최소 50% 이상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고수들은 이미 다 팔고 나왔죠. 뭐 그런 것들도 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 틀에다가 이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그냥 카더라처럼 끼워 맞춰서 예측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이제 이 상황은 다 다를 것이고, 똑같은 고수더라도 현금 보유 비중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 왜냐면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다를 테니까 자기만의 그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현금 50% 이상은 고수고 현금 50% 못 마련했으면 하수고 뭐 이렇게 나누냐는 거죠.
일단은 기준점부터도 굉장히 틀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네, 주식 얘기로 하면은 어려운데 일상 얘기로 하게 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겹살을 잘 먹는 고수가 여러분들 삼겹살은 1.5인분을 먹어야 가장 맛있습니다. 이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1.5인분 도대체 누가 정한 거예요? 1인분 먹을 수도 있고 2인분 먹을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서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얘기가 사실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해서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셨던 소형주, 대형주, 뭐 비중 높은 거, 낮은 거, 마이너스 큰 거, 작은 거, 뭐 또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겠죠. 뭐 저점 라인을 깬 거, 안 깬 거, 뭐 있을 텐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이상 중요한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돌리면은 당장은 답답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나는 그거 못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이거 비중 관리하고 파도 타기 하면서 이런 와중에도 하락장에도 수익 내는 거 저 못 하는데요. 아니 내 얘기 아니네. 이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못 하면 되게 만들면 되는 건데 누가 처음부터 이거를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저도 못했던 거고 어니님도 처음에는 못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력을 기른다는 건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또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 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은 일종의 아카데미처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배우고 계시고.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몇몇을 보면 다 되게 제각각이에요. 뭐 주부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인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막 다 뭐 어떤 분은 IQ가 150일 거고 어떤 분은 뭐 100일 거고 막 다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다 각자 자기만의 리듬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그러면서 주식을 그때 틀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 틀을 만들어 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이 말은 거기 계신 수많은 회원분들 말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네, 손절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손절해 말어 손절을 한다면 통손절을 해? 아니야. 이것보다는 손절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비중 관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현금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손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이후에 이어지는 비중 관리이자 기대 수익, 리스크 이런 균형을 관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할 줄 알게 되면은 애시당초 손절하는 상황을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진짜 잘하는 방법은 손절할 상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미 시장이 요새 쌩얼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어렵고 이유 불문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방법은 손절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손절 대신에 이런 관리를 지금 엉켜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타래가 막 꼬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실타래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실타래를 꼬이지 않게 관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타래 자체가 꼬이지 않게 된다는 거는 매매가 꼬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절할 상황을 정말 최소화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여기서 했어야 되나요? 여기서 했어야 되나요? 등등의 이런 어떻게 손절을 잘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손절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잘 팔고 잘 사고 다시 잘 팔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실타래 하나씩을 풀어나가 보자. 이 안에서 현금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단순 통손절 하는 거 이상의 현금도 얼마든지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말이 계좌가 정말로 다 망가져 있는데 손절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손절도 당연히 해야죠.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럼에도 최소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수익성 매매는 계속 해야 되니까 수익성 자체까지도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있는 계좌를 만들어 가고 그렇게 탈바꿈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무섭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더 거꾸러질 것 같고 오른다고 해도 내가 샀던 그 본절 가격으로 안 갈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공포심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더라도 일부 종목은 지금 손절을 해서 현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뭉쳐있는 실타래 끊어버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뭐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완전 잘못돼가지고 지금이라도 리셋해야 되라는 분이 왜 없겠어요. 지금 당장 들고 있으면은 정말 암덩어리 같은 것만 들고 있는 분들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보다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매듭을 풀어 나가면서 이렇게 올바로 된 C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엉키지 않고 이게 쭉 연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또 주식이거든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클럽에 와서 처음 이 엉킨 실타래부터 저희가 이제 상담해 드리고 이제 풀어 나가는 거 가이드 해드리고 어떻게 푸는지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런 거 알려드리면서 주식 함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셔서 도움 받으세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변해야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러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경제적 클래스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힘들어만 하지 마시라, 길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세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고요. 메뉴에 여기 검색 결과 나옵니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맨 처음에는 이 카페에 가입하기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 여기 카페에서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카페 글쓰기 버튼이 생기는데요. 뭐 글쓰기, 가입 인사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여기 아래 있는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서 가입 안내 공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독해서 보시고요. 중간에 영상으로도 설명해 놨으니까 이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렇게 파악되면은 요거 아래 중간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눌러서 신청 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저희 쪽에서 그거 보고 컨택을 직접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그리고 가입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수많은 회원분들하고 선배분들이 있는 거죠. 함께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매매도 같이 하고 어니스트님이 이제 매매 컨트롤하는 거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그 배운 거 토대로 이 안에서 이제 또 공유하는 종목을 가지고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훈련도 해 나가면서 당장은 수익도 쌓아가고 그리고 물린 것들도 풀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실력 키워서 독립해서 혼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온전히 100% 이해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주식을 주도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라고 만든 클럽이니까는 오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지만 다 힘내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길이 있으니까 올바른 길로 잘못되지 않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